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국민 간식으로 사랑받아온 김밥 한 줄, 가격은 3,500원을 넘어섰고, 짜장면은 7,400원, 삼겹살은 사상 처음으로 1인분에 2만 원 벽을 돌파했습니다. 시중에 풀려버린 막대한 돈, 그리고 치솟는 물가.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돈 복사 시대에서 왜 예금만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지 5가지 이유를 알아봅니다. 금 본위제가 사라지고 은행들이 돈을 푸는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금 본위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금 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 금과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예를 들어 1달러는 일정량의 금으로 교환될 수 있었죠. 이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돈을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의 양은 금의 양의 제한을 받았고 과도한 돈을 푸는 것도 불가능했죠. 하지만 20세기 중반 금 본위제는 점차 폐지되었어요. 1971년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이때부터 우리는 피아트 머니, 피아트 머니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피아트 머니는 가치가 없는 종이 돈이지만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즉, 돈의 가치는 금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국가의 신뢰와 경제 상태에 따라 변동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은행이 어떻게 돈을 공급하는지 살펴볼게요. 현재의 돈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은 돈을 발행하고 이 돈은 시중의 상업은행을 통해 대출 형태로 풀려요. 중앙은행은 금리가 낮추거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에 돈을 더 푸는 방식으로 경제를 조정해요. 상업은행은 이 돈을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하고 그 대출된 돈이 다시 경제에 풀리죠. 즉, 돈은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 디지털화되거나 대출 형태로 유통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질문.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돈 복사가 일어나는 거죠. 은행들이 계속해서 돈을 대출해주면 돈의 양이 계속 증가해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죠. 예금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돈이 계속 복사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시장이 과열되기도 하죠.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금만 하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며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 이유는 금리와 관련된 위험이에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돈을 빌리는 게 쉬워져서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돼요. 하지만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예금에서 받는 이자도 줄어들고 결국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늘리기 어렵게 돼요.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을 예금하는 것보다는 다른 투자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수익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돈 복사 시대에서는 예금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금 본위제가 사라지고 은행들이 돈을 푸는 방식에 따라 경제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금만으로는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동을임. 지금까지 자본주의 원리와 금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